제36대 한인회장에 찰스윤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의회가 교사가 총기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사기 행각이 기승부리고 있습니다.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고객들의 위치 기록 자동 삭제 기능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수면제 성분 졸피뎀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최고 수위인 박스 경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36대 뉴욕 한인회장에 찰스윤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윤 회장은 능력 있는 한인 2세 이사진들을 영입해 1세와 2세가 함께하는 한인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김민선 회장 예우장님 예티를 전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정기총회를 통해 제36대 뉴욕 한인 회장에 당선된 찰스윤 회장이 어제 오후 뉴욕 한인 회관에서 이 취임식을 가지고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박효성 뉴욕 총영사, 잔이우 뉴욕주 상원의원, 에드워드 브론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과 한인 단체장, 한인 동포 200여 명이 새 한인 회장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찰스윤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능력 있는 이민 2세 이사를 영입하고 이민 1세와 이민 2세를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한인회를 위해 양세대가 함께 봉사하는 단체를 만들고 싶다고 밝히고 민승기 전 회장 소송건이나 한인 이민사 박물관, 회관 관리 문제 등 주요 사업들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으로 당선되기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동포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뉴욕 한인회를 이끌었던 김민선 전 회장은 이 임사를 통해 임기 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한인회관을 지키고 이민사 박물관이 문을 열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한인 사회가 힘을 합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며 찰스윤 신임 회장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36대 다음 새해 찰스윤 회장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한인 사회에서 꾸준한 관심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날 취임식에서는 그동안 회장과 이사장으로서 한인회관 발전에 힘써온 김민선, 찰스윤 두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찰스윤 신임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뉴욕 한인회를 이끌게 되며 이사진 구성 등 자세한 사항들은 앞으로 있을 이사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플로리다 주의회가 지난해 파클랜드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따라 교사가 총기를 소지하고 등교하는 것을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하원은 어제 찬성 65대 반대 47로 이 같은 법안을 채택해 론 드산티스 주지사에게 송부했습니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돼 플로리다주 교사들은 지역 교육청의 승인 아래 총기를 휴대하고 등교하는 것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역 경찰 출신인 척 브래넌 주 하원 의원은 총기를 휴대한 교사는 최후의 방어선이라며 경찰이 미처 도착하지 못했을 때 총기를 가진 교사가 현장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채 등교를 희망하는 교사는 경찰 스타일의 훈련과 심리평가,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난해 파클랜드 고교 총기 난사 사고 후 채택된 법안은 스포츠 코치 등 다른 역할을 맡은 교사들에게만 총기 휴대 등교를 허용해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 교사들의 총기 휴대 허용 확대가 어린이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고 교사 노조와 다수의 교육청도 교사들의 총기 휴대에 반대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특히 콜러 아이디를 이용해 사회보장국 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연방사회보장국을 사칭한 사기 전화로 올 들어만 이미 200건이 넘는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로 인한 손실액 규모는 무려 2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며 사기 전화 주의보를 내리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같은 사회보장국 직원 사칭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건에 비해 무려 70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특히 콜러 아이디를 이용해 사회보장국 번호로 전화를 걸어 구분하기가 어렵고 기존에는 주로 노인들을 타깃으로 했지만 요즘은 인종과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기범들은 선불 기프트카드나 비트코인, 은행 송금 등으로 당장 돈을 보내지 않을 경우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심지어는 체포까지 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기범들은 이같이 빼낸 피해자들의 사회보장 번호를 마약 거래나 돈 세탁에 이용되는 은행 계좌 개설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사회보장국, 사법당국은 절대 전화를 이용해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전화가 걸려올 경우 경찰에 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고객들의 위치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하는 기능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오늘 블로그 공지를 통해 앞으로 몇 주 안에 위치 기록 데이터와 웹 브라우징 및 앱 활동 기록을 자동 삭제할 수 있는 도구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새로운 자동 삭제 기능으로 사용자는 자신의 활동 데이터를 저장할 기간을 3개월 또는 18개월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시간이 지나면 사용자 계정에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구글은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미 사용자의 위치 기록이나 웹 서핑과 앱 활동 데이터를 삭제하는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이 수동으로 옵션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CNN은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보호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구글과 페이스북을 포함한 글로벌 IT 기업들이 사용자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수면제 성분 졸피뎀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를 최고 수위인 박스 경고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FDA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에스트로피클론, 잘레플론을 사용한 수면제 제품들이 드물지만 심각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최고 수위인 박스 경고를 부과했습니다. 박스 경고란 약품 포장에 들어가는 경고문에 검은색 사각형을 쳐서 눈에 쉽게 띄도록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졸피뎀을 사용하는 수면제로는 엠비엔 등이 있으며 에스트로피클론은 루네스타, 잘레플론은 소나타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FDA는 졸피뎀 등의 부작용으로 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다니거나 운전하는 행동 등을 지적했습니다. 극단적 추위에 노출돼 나타난 저체온증과 동상, 일산화탄소 중독, 익사, 자살기도, 총기 사고, 자동차 사고 등의 부작용도 보고됐습니다. FDA는 지난 26년 동안 졸피뎀 등과 관련한 사고가 66건 보고됐으며 환자들은 자신이 그런 사고를 겪게 된 사실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 금리를 현행 2.25에서 2.50%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경제활동 확대와 노동시장의 강세가 유지되면서 금리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성명에서 지속적인 노동시장 강세와 견고한 경제 성장세에 따라 연방기금 금리를 현행 2.25에서 2.5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 증가는 평균적으로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분야의 인플레이션은 감소했고 2%를 밑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확대, 강한 노동시장 조건, 연준이 설정한 물가 상승률 기준인 2% 물가 목표에 근접한 인플레이션 수준 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의 낮은 인플레이션 수치와 관련해 이는 일시적인 것이거나 실제의 물가 상승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며 인플레이션 수치가 다시 목표치인 2% 부근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AP통신은 이 같은 입장은 최근 경제 지표가 제시하는 만큼 미 경제가 견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연준은 금리 인상도 인하도 곧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3월 회의에서도 기준 금리를 동결한 바 있는데 이번에도 연준이 금리를 유지한 것은 현 정책 금리가 미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세나 노동시장의 강세, 물가 목표 달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발표된 1분기 미 GDP 성장률은 3.2%를 기록해 예상치를 크게 넘어섰고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일원 한인은행들의 올 1분기 순이익 규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은행들의 자산, 예금, 대출 규모는 늘어났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어제 발표한 2019년 1분기 각 은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에서 영업 중인 한인은행 중 퍼시픽 시티뱅크를 제외한 모든 은행들의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신한은행 아메리카의 경우 올해 1분기에 80만 2천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6%의 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또 KB 하나 역시 올해 1분기에도 174만 5천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44.8% 더 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인은행들의 손익은 줄어들었지만 대부분 은행들의 자산, 예금, 대출은 늘어났습니다. 뱅크 오브 홉의 경우 올해 1분기 자산은 지난해 1분기보다 6.2% 늘어난 153억 9,782만 7천 달러를 기록했고 뉴 밀레니엄 은행은 자산이 39.1%, 예금이 44.2%나 증가했으며 대출도 18.6% 증가했습니다. 뉴뱅크도 순이익 규모는 다소 줄어든 반면 자산이 24.7%, 예금이 26.8%, 대출이 19%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시 소유 건물이나 시설에는 술 광고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버스 정류장과 뉴스 가판대, 공중전화 부스, 링크 NYC 키오스크 등을 비롯해 모든 시 소유 건물이나 시설물에 신규 술 광고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광고물은 계약 기간 동안 행정명령에 저촉되지 않고 계속해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술을 팔 수 있는 식당이나 운동 경기장 등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지난해 뉴욕시가 술 광고로 거둬들인 수입은 270만 달러에 달합니다. 뉴욕시 보건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술 광고가 시민들의 음주를 유발하며 결국 시민 건강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MTA가 익스프레스 버스의 현금 결제를 중단하고 메트로카드만을 사용하기로 한 가운데 뉴요커들은 이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익스프레스 버스 요금은 $6 75센트로 동전을 지급해야 하는 불편을 문제로 MTA는 지난달 21일부터 메트로카드만을 사용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을 모르고 동전으로 요금을 준비했다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승객들은 메트로카드 판매처가 많지 않아 구입을 위해 20-30분 걸어가야 하는 등의 불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TA는 동전으로 요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전체의 1% 정도로 극소수의 불만이라고 밝히고 메트로카드 구입과 관련해서도 지하철역이나 일부 버스 정류장이 설치된 무인 가판기 외에도 뉴욕시 곳곳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일반 버스는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19년 전 퇴치를 선언한 홍역이 최근 미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LA 일부 대학에서는 홍역 때문에 아직 100여 명이 격리 조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백신 반대 운동이 홍역 환자 급증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역 확산으로 한때 100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격리됐던 UCLA와 칼스테이트 LA. 아직도 100여 명은 본인이 홍역 백신 접종 여부를 기억하지 못해 격리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It's kind of disappointing because we all know it's a terrible thing to happen, and people don't vaccinate their children. And of course, we're all vaccinated, but now we're kind of scared about it. Because there's so many people from like so many parts of the world and the country who come here, like to UCLA, and like so many people with so many like different views on getting vaccinated and not getting vaccinated, and it's not fair for someone like me to have to be exposed to it. So yeah. 보건국 역시 이번 홍역 사태의 주요 원인을 백신 미접종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인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한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홍역 환자 4명 가운데 3명은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we definitely know we have more people who chose not to be immunized, and now we have an outbreak of measles. And obviously, it's much easier to have an outbreak when you have increased numbers of people who aren't vaccinated. 유아 때 홍역 백신을 맞은 사람이라고 해도 성인이 되기 전에 2번째 접종을 해야 한다고 보건국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One dose is 93% effective, 2 doses is 97%. The illness is likely to be less severe if you've had 1 dose of vaccine, but it's better to have 2 doses of vaccine. 홍역에 걸릴 경우 치사율은 1000명당 한두 명으로 낮은 편이지만 감염으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접종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성장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재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캘리포니아주의 인구는 3,990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지난 1900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이든 샤르건 인구 통계학자는 출산율 감소와 사망률 증가 그리고 이민 프로세스 지연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성장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며 3천만 명이 거주하는 텍사스주는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던 뉴욕시 유권자 460만여 명의 명단을 더 이상 게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유권자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유권자 정보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유권자 정보를 누군가 요구할 경우 CD나 문서 형태로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 집주인들은 주택 임대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섹션 8 바우처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시행에 들어간 공정한 주택법은 소득원을 기준으로 세입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골자로 섹션 8 바우처와 참전용사 혜택 등 정부 지원금으로 렌트를 지불하는 세입자들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포틀리 국립도서관은 지난달 30일 뉴욕 한국교육원과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 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뉴욕 한국교육원 이용학 원장은 포틀리 국립도서관이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진행할 예정인 한국어와 한국문화수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 4,25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전기와 가스 공급업체인 내셔널 그리드는 최근 뉴욕주 공공위원회에 요금 인상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인상안에 따르면 내셔널 그리드에서 전기와 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브루클린과 스테튼 아일랜드, 퀸즈 일부 지역에서는 현재보다 월 평균 16달러 50센트가, 롱알랜드 지역은 월 평균 6달러 53센트가 인상하게 됩니다. 요금 인상안이 주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돼 연말에나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오전에 안개가 끼겠고 흐리고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0도, 섭씨 영상 16도, 밤 최저 기온 53도, 섭씨 영상 12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